지금 이제 지금 미국 부동산 마켓이 어떤가요? 그러면 뭐 그냥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크레이지입니다. 지금 뭐 이런 어, 거를 본 적이 없다. 뭐 예, 부동산을 20년, 30년 하신 분들도 예. 이런 걸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 요게 지난 5년 동안 상승률을 보여주는 표예요. 지금 내셔널 에버리지가 54.5%. 야, 평균이 50%라는 거는 상당히 높은 거거든. 55%면 평균이. 그렇죠. 평균이 지금 55인데 이게 지금 지난 1년, 2년 동안에 너무 막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그 즈음, 그다음 그 바로 직전에는 지금 5년을 잘랐을 때 10%, 15%밖에 안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하고 지금 한 2년, 2년 반 동안에 약 30%, 35%가 오른 거예요. 네. 그렇지만 5년을 잘랐을 땐 50% 정도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거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가격이 막 추락하는 거 아니야? 예. 라고 이렇게 걱정하는 좀 시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약간 예. 저는 약간 비관론자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이제 하나 내려와 보시면은요. 비관론자라는 게, 그런 얘기에 비관론자라는 건, 네, 그러니까 약간 그거는 그거는, 어두운 쪽만 보는 예, 사람들. 그렇지 않다. 네, 아, 그렇지 않다 쪽으로 제가 좀 이게 예,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 제가 예, 설명을 한 그 예, 어떤 칼럼을 써놓은 건데요. 예, 자, 이게 This is nothing like last time이라고 돼 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한번 2007년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 때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집값이 폭락하는 그런 거를 겪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때도 집값이 막 무섭게 상승을 했는데 예, 너도 나도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 그 당시에는 농담 반으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냥 전화해가지고 나 누구누구인데 소득이 얼마야? 그럼 융자를 해줬어요. 그냥 이름만 대고 소득이 얼마야? 그럼 융자를 해주는 정도로 융자가 쉬웠고 그렇다는 얘기는 크레딧이 나쁘건 뭐하건 자 근데 지금 이 표는 뭐냐면 볼륨 오브 론 인 빌리언 위드 크레딧 스코어 620점 이상 그러니까 620점 되는 사람들이 론을 했던 그 그러니까 액수를 620점이라는 거는 그래도 한 6등급 정도 되니까 그렇게 신용이 썩 좋은 6등급이면 건 아니고요. 네, 썩 좋은 건 아니고 그냥 평균보다 뭐 평균 정도. 사실 융자 6등급이 아니고 그러니까 4등급이었군요. 4, 3, 2, 1등급. 글쎄 뭐 이게 크레딧이 좋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시려면 보통 한 720, 740점 이상을 얘기하시고요. 지금 이쪽에 2003년부터 2007년도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데 아,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이, 크레딧이 안 좋았던 사람들이 융자를 저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그래서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예, 그래서 서브프라임이라는 게 서브프라임이라는 게 무너진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2금융권, 뭐 이렇게 3금융권 거의 뭐 사채 비슷한 곳까지 가서 네, 거기까지 갔다는 얘기는 신용 등급이 안 좋은 사람한테 돈을 막 빌려준 건데 그래서 문제가 된 건데 그렇죠.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은 이쪽에 20년, 그 일을 한번 겪고 나서는 그 어떤 규제를 굉장히 강화해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융자가 안 나가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바꿔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 저렇게 크레딧도 좋은 사람, 그 다음에 다운페이 비율도 그 DTI라 그러죠. DTI의 비율을 확 낮춘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집의 어떤 내 집 가격보다 융자 금액이 이만큼 이상 넘으면 안 돼라는 거를 뭐 80%, 70% 이렇게 딱 정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지난 5년간 집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면 내 그 어떤 차액은 더 많이 생겼잖아요. 융자 그렇죠. 금액보다 더 많잖아요. 예. 근데 왜 사람들이 나 페이먼 못 내겠어? 아니, 페이먼 못 낼 것 같으면 집 팔면 되죠. 집 그렇죠. 팔면 자기 융자 금액 갖고 자기는 어느 정도 돈이 남잖아요. 예. 근데 저 당시에는 집을 팔아도 내 융자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를 쇼세일이라 그래요. 음, 융자 금액은 10만 불인데 집을 팔아도 8만 불밖에 안 나와. 그러면 은행에서는 야, 융자 금액이 10만 불인데 집 가격이 시세가 8만 불밖에 안 하네? 그러니까 2만 불을 갚어. 그러면 집을 갖고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집을 경매하는 순서를 밟을 거야. 이렇게 가기 전에 가는 단계가 쇼세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집값에 거의 뭐 90%, 100% 가까이 융자 받은 사람도 많았죠. 110%도 융자 받았죠. 110%. 그러니까 집값이 조금만 떨어지면은 조금만 그냥 떨어져도 내 돈이 어차피 없는데 나를 갚을 네. 능력도 없고. 그러면 월 페이먼이 문제가 아니고 은행에서는 야, 너 집값하고 네 융자금하고 이렇게 차이 나니까 이걸 갚어. 그렇지 않으면 우린 뺏어갈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은
에이, 나 몰라라 그냥 하는 거예요. 나 그냥 버틸 때까지 버텨. 이러다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이 LTV 담보대출 또는 DTI, 지금 DSR이라고 그래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봐서 네. 서울 같은 경우는 뭐 40%밖에 안 해주거든요. 많이 해줘야. 네. 또 집 한 채 있으면 그게- 아예 또 안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위험이 없는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럼 그래서- 대표 저야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금리 인상을 지금 미국 연준에서 0.5%씩 뭐 한 세 차례 한다고 올해만 한다고 뭐 그런 뉴스가 나오대요. 그렇게 그럼 많이 올라가면 아무리 지금 좀 이렇게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한테 이렇게 대출 해준 게 훨씬 적고 또 위험성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집값이 그러면 더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게 둔화될 수는 있어요. 그냥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전문가들 얘기와 제 개인적인 거를 의견을 좀 섞으면 집값이 폭락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지난 2년, 3년간 동안 올라갔던 폭으로 올라가는 건 좀 둔화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지만 그게 집값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네. 그다음에 연준에서 이자율을 오른다는 거와 모기지와는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연준에서 올리는 0.5 아니면 0.25로 올렸다고 똑같이 그게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모기지, 집 융자에 대한 그 이자율은 뭐죠? 국채하고 더 관계가 많으세요. 국채, 그 단기 국채, 장기 국채 그거와 관계가 더 많은데 지금 지난 한 달, 한 2달 동안에 모기지 이자율이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랐다가 지금 좀 떨어졌어요. 잠잠해졌어요. 집 융자 이자율은. 근데 지금 연준에서는 그 한 번 0.25 한 번 올리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근데 이자율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은행에서 너무 빨리 움직였다. 지금 0.25 올라갔는데 모기지 이자율은 거의 1%, 1.25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은행도 장사 못해요. 융자를 자기네가 내줄 수가 없어. 사람들이 안 해. 기다리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게 다시 조금 꺾여가지고 한 0.75 정도. 한 2달 전에 비교했을 때. 자, 이번에 이제 그 5월 달에 다시 모이면, 또 0.5 정도를 올린다는 게 지금 유력하거든요. 예. 그럼 0.5로 올렸을 때, 아까 0.25로 올렸으니까 1%가 올라갔어. 그럼 0.5로 올리면 2%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냥 미국 역사상으로 봤을 때요. 어떤 적정한 집 융자 이자율은 약 6%에서 7%를 봐요. 그동안 너무 낮았어요. 예. 3.25, 3.5, 사실은 4.5 정도, 뭐 5.5 정도, 요 정도는 오케이. 지금 우리가 너무 낮았던 때를 지나와서 그렇게 느끼시는 것 뿐이지, 가능성은 7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요거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실래요? 밑에 그림 또 하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과 연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결론 같이 할 수 있는 게, 네. 이 표가 뭐냐면 91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네. 그러면 30년인가요? 30년이죠. 30년 동안에 집값 상승은 내셔널 에버리지 258%입니다. 예, 대부분 뭐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로 텍사스는 290 몇인가요?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자, 이게 저기 30년 520% 오른 데는 어디입니까? 저기? 색깔이 진한 거일수록 거기는 이제 시작 가격 자체가 낮았겠죠. 네, 시작 가격 자체가 많이, 뭐 텍사스도 낮은 데긴 하지만 저쪽에 위쪽에 있는 아이다호나 몬타나도 마찬가지예요. 예. 거기가 지금 저쪽에 그 480에 이렇게 된 데 있죠. 거기가 뭐 지금 되게 핫하다 이게 아니고요. 거기는 뭐 30년 사람이 동안. 많이 예. 안 살고, 예. 네, 워낙 시작 가격 자체가 낮았던 거죠.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258% 30년 동안에 오른 게 지금 물가 상승률이나 어떤 다른 투자에 비해서 부동산 투자가 전혀 뒤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 쓰신다면서요. 부동산 가격은 오늘이 제일 싸다. 그렇죠. 많이 쓰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불변의 진리인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대표님께서 연준에서 그 금리 올리면 또 담보대출도 올라가고 할 텐데 지금 그러면은 지금 사지 말고 좀 기다렸다 사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써드린 거거든요. 그 사시는 분들이 실수요자냐, 그러니까 실거주용으로 사시는 거냐,
아니면 내가 렌트용으로 수익형으로 사시는 거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예. 일단 수익형으로 사시는, 투자용으로 사시는 분들은요. 자, 이자율이 올랐어요. 그 이자 내가 내나요? 입주자가 내지. 어차피 이자율이 오른, 월세를 네, 또 올릴 거니까. 네, 오른 만큼 렌트비 올리잖아요. 그거는 입주자가 내는 거지 내가 내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사시면은 그 집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렌트비도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사실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그게 별로 해당 사항이 없으시고요. 실입주자는 지금 그러면 집을 안 사면 어디 가서 살 건데요? 렌트를 하겠죠? 그럼 그 렌트하는 돈은 그냥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집들 2,000불, 3,000불 렌트를 주고 있으면 1년에 2만 불, 3만 불이 나는 돈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렌트비는 어떤 소득세 이런 거 자기가 세금 보고를 할 때 비용으로 공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세요. 그냥 소비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놓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그러니까 집은 내 거주용 집을 얘기하시는 거는 무조건 살 수 있을 때 사시는 게, 만약에 내가 조금 형편이 안 좋으면 조금 욕심을 낮추셔서 조금 웬만한 집에 가는데,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좋은 집에 살고 싶다고 예. 이 정도 되는 집에 사서 내가 구입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이런 걸 안 하고 렌트비를 내고 아주 조금 그거보다 좀 좋은 집에 사는 거는 좀 제가 기다렸다. 옆에서 보면 안타까워요. 이게 원래 뭐 7억짜리 사서 그 다음에 10억짜리 옮기고 그거를 올라간 걸로 와서 또 조금 대출 더 받고 옮겨야 되는데 네. 부동산 오른 것만큼이 자기 소득이나 이 자본 사업을 하더라도 그거 따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5억짜리 집을 사서 지금 구입해서 거주하시면 되실 분이 예, 남 눈치도 보이고 뭐 이래가지고 10억짜리 집에 예. 렌트를 주고 사는 거예요. 렌트를 주고. 그거 예, 이제 이게 얼마나 허세라고 하죠, 허세. 예, 허세.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냐고요. 그거 차라리 5억짜리 집에서 좀 몇 년 꾹 참고 사셔가지고 예, 또 조금 저금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내 집을 이쪽으로, 사실 미국에는 융자 제도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직업만 있고 소득만 있다 그러면 조금만 계획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움직이실 수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한 것 같네요.